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법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고. 왜 이틀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시켰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 7만 페이지 기록은 책, 저기 보세요. 7만 페이지의 기록은 책 몇 권입니까?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틀 만에 표결을 시켜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 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 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23일 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로 하고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단히 이야기해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월 16일 겁니다. 뭔 헛소리예요? 4월 23일 날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분의 영수증에는 4월 26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구 경북고 정상명도 대구 경북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기현은 룸살롱 윤리감사관, 지기현 윤리감사관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지기현을 교체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기현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거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카톡을 벌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저 오늘 오셨구나 라고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게 뭡니까? 이 정도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윤리감사관이 답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재판받을 때 저런 자료는 다 유죄의 증거예요.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귀한 법관들이 현장에서 그 귀한 일을 하는 동안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고 네,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판사 등이 이것을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질의했고 답변 요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파기환송 때문에 질의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파기환송 때문에 질의하는 거야. 질의 들어가면 될거 아닙니까? 파기환송 때문에 질의하는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틀 만에 접견하는 재판이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이것을 문제되면 방해를 하죠. 윤석열 구속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안 나오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기관 증인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 총 25명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 보고에 앞서 기관장님들께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3인과 참고인 1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3인과 참고인 8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0인 중 1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입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지성우 교수입니다. 차진아 교수입니다. 최성철 교수입니다. 한인섭 교수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15일 실시될 대법원 현장감사와 10월 30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천대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 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법부 발전을 위한 충고이자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고 새겨 듣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이형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입니다. 김태창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이국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정지연 재판사무국장입니다.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입니다. 김범일 인사운영심의관입니다. 임영철 공보관입니다. 유옥상 안전관리관입니다. 그러면 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 부분은 자료 1쪽부터 42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이하입니다. 민사사건 장기 미제 원인 중 하나인 관련 사건 결과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사건 종국을 기다리는 재판부 현황을 해당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보아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였고 사무분담 예규 개정으로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쪽 이하입니다. 감정 절차의 효율적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감정절차 관리기구를 전국 각 고등법원 권역 6곳에 설치하고 특히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대한의료감정학회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감정절차 지연해소 그리고 감정결과 충실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감정제도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신속, 충실,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제 현상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소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문서 제출 명령 제도 강화 그리고 정원 녹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입법안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사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1쪽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소송의 전자적 진행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 형태의 접수 기록도 전자화 기록화할 수 있게 예규를 개정하여 전면 전자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기록 열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문건 등의 신속한 송달 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송관계인의 사법 접근성과 편익 정진, 신속한 재판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8쪽 이하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결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말에는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80쪽 이하입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2024년 전국 법원의 경매 사건 신청 건수는 11만 9,312건으로 2021년 7만 8,885건 대비 51%가 증가했고 2025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최근 3년간
12,400건, 2025년 상반기에만 6,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국 법원 경매재판부를 정설하는 한편 허그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들 중심으로 허그 사건 전담 경매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보좌관과 경매참여관 등 경매 담당자를 정원했습니다. 또한 법원과 허그 간 업무 협력을 통해 허그 소속 상담위원을 주요 법원의 상담 창구에 배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8조 이하입니다. 최근 독촉 절차를 악용한 소송사기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우정사업본부에 지급명령 송달 시 유의사항 등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전자독촉 절차에서 후의 송달 등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법원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소송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법원 콜센터에서 관련 문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문을 제작하여 법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98조 이하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 통번역 규모가 증가하고 언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재판 접근성 그리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번역인 평가 및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통번역인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균질한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력이 검증된 상근 통역인이 영상재판을 통하여 전국 법원에 통역을 제공하는 법정 통역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116조 이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내년 초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2023년 수원, 부산 회생법원에 이어서 이제 2026년 3월 1일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면 전국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가 해소되고 도산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에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0조 이하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사사건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 그리고 편익을 전면 정진하고 이해관계인의 소송 절차 참여권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의무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 집행규정 신설 등 미성년자 복리보호와 양육비 등 이행 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민생사안이므로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3조 이하입니다.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사사건, 소년 가정 아동보호 사건 등의 급증에 따른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고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접교섭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 양육 안내 책자 개정 및 동영상 제작 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138조 이하입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재판 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정 수호 통역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발달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쉽게 재판제도를 이해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서 영상 정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영상재판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조 이하입니다. 사법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과 사법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약 30여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의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사법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발전 상황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14쪽 이하입니다.
올해 1월 기존 재판사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과도기적 혼란을 거쳐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전자소송 포털과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통하여 쉽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진흥형 소송 절차 안내,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이하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드디어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과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자소송 문서의 제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사법 업무기관 간 문서 유통을 전자화하고 전자적 사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등기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93년 한시법으로 등기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존속기간을 3차례 연장하였습니다. 2028년 이후에도 국민에 대한 안정적 등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등기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급속한 IT 환경 변화에 맞추어 등기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어려운 과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등기특별회계법 4차 연장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신속 공정한 재판 그리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갈 길이 먼 사법부이지만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과 질책은 깊이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곽재창 사무국장입니다. 네, 이제는 업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은 직접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은 27명입니다. 27명을 포함해서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 이래 매년 20건 내외의 연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 매년 4회 가량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스토킹 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유언 등록제도, 12월에는 정신적 장애와 사법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시아 태평양 주간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등 5건의 공동 학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발간된 연구 보고서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의 상세 내역은 등 자세한 업무 현황은 별도로 제공해드린 법원 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더 자세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주제는 총 25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 문제, 그 다음에 선거 재판에 관한 관할 개편 문제, 판결문 공개 확대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조력사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 등등이 주요 연구 대상입니다. 저희 사법정책연구원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장입니다. 항상 저희 사법연수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주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모경필 사무국장님이 오늘 국정감사에 해주시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 인력 양성화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생 수습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법관연수, 신임법관연수, 국제사법협력, 법실무 교육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관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고취하며 재판 사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75개의 과정, 참가 인원 5,688명, 총 연수일수 359일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총 72개 과정, 참가 인원 약 4,440명, 총 연수일수 363일의 연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력별 연수 및 직책별 연수의 필수 강좌로서 성인지 교육 실시,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실시,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 법관 연수 자율 이수제 시행 등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e-러닝 센터를 통한 원격 연수 및 온라인 전형 연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들이 법정 언행 개선을 지원하는 법정 언행 컨설팅 사업을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법정 언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임 법관 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법관들이 법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재판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약 5개월에 걸쳐 직무교육 및 가치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153명의 신임 법관이 선발됨에 따라 다양한 경력의 법관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자기 주도형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조 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충실한 연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신임 법관들에 대한 시험 평가 방식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신임 법관들에 대한 직무 교육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협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은 해외 사법연수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제사법연수기구인 IOJT의 제11회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법연수원이 강화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사법연수기관의 협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올해에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했고 그 밖에 싱가포르, 독일,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의 법관 연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기관들과의 연수 프로그램을 국내 법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은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군판사, 군법무관, 기타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판실무 과목 강의 지원,
법원 실무 수습 프로그램 시행 등 법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강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법원 실무 제어, 재판 실무 편람을 비롯한 각종 교재 및 실무 지침서를 개편, 발간하고 있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법연수원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혜 사무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법원공무원, 집행관, 가족관계 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고 2025년 교육계획 인원은 약 1만 3천 명입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원공무원을 양성하여 국민들께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내부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제도 개선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개선을 이끌었고 업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공직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시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마음챙김 명상, MZ세대와의 소통법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여 법원공무원이 심신회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사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교육 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 사업으로는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 사업에 선정되어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에는 몽골, 페루, 동티모르, 중앙아시아 등 총 4개 과정의 글로벌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등기 등록 분야의 선진 시스템을 외국에 전파하고 참가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지원 법원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 도서관장 전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원철준 사무국장도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법원도서관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9년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독립도서관이자 사법부 중앙도서관으로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재판 업무 지원,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법률 정보 제공,
우리 법률 제도의 국제적 홍보, 그리고 법원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사항으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도서관은 2018년부터 서초동 대법원 천사에서 일산 청사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국민들께 건마루 열람실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법고을, 법원 TV,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 법원 역사관 등을 통해 다각화된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도서관이 추진하는 업무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이미 제출된 전자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동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